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자, 한 신사가 매일 출근하는 길에 집 앞 노숙자분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숙자가 보이지 않았고 며칠 후에 한 신사가 나타나서 나는 누군가 내 안부를 매일같이 물어줬다는 것에 다시 한번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먹었다. 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에는요, 상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또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매일 이 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역시 안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1부 순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투자 안녕을 위해서 상담 시간 마련해 뒀습니다. 오늘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30번, 문자 주실 번호는요. 02-797-0300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내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유난히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요, 저희가 깡통 전세 이야기를 언뜻 했어요. 그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였는데요. 또 이번 주에 그 좀 피해볼 수 있는 팁을 가져오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계약이라는 것을 할 때부터 내 전세 자금에 대한 보호가 좀 필요하죠. 예전 같으면 이제 등기부만 떼어갖고 압류나 뭐 이런 것만 살펴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는 가압류, 보이지 않는 채권까지 내가 압류가 되어 있는가, 매수자도 그렇고 임차인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국세라든가 이런 미납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임대차 계약 당시 이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계약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이 등기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압류라든가 아니면은 가처분 그리고 그 각종 채권들이 지금 잡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당시 이제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시겠지만 법 밑에 잠자는 자 보호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하셔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을 띄어가지고 가압류, 압류 그리고 뭐 근저당 이런 거에 대해 확인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융자금하고 전세금 자체가 예전 같았으면 한 7, 80% 그러니까 깡통 전세에 대한 이제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매가가 뭐 10억인데 8억이다 그러면은 융자금이랑 전세금이랑 합쳐가지고 80%니까 괜찮다라고 지역 부동산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왜냐하면 그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낙찰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가에서 50에서 60%만 지금 현재 그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전세 계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대리인을 할 때도 있지만 뭐 그 집안에 무슨 신랑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큰형님, 큰아버지 이런 식으로 친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그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이 위임장에 찍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임장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대리인이 나왔을 땐 계약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거 이번에 나온 새로운 판례죠. 전환 합의체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던 판례와 내용이 다르게 확 바뀐 겁니다. 잘못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주게 되면은 이중으로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나 임대인 입장에서 국세가 만약에 미납돼 있다 그러면 보증금이 들어가자마자 내 돈이 국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집이 경매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미납 세금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납 국세에 대한 열람 신청서를 이용해 갖고 세금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개인 본인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미납 국세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임차인이 법무사 계좌로 만약에 그 미납이 있다 그러면 법무사 계좌로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법무사가 납세 완납 증명서를 갖고 왔을 때 그걸 중도금 처리하는 특약사항을 넣으셔야 돼요. 계약에다가. 집주인한테 주게 되면 워낙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납이 됐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게 국세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특약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잔금을 치셔야 되고요. 또 가압류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맡기고 이게 이제 돈을 갖다 썼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집주인한테 통보가 되는데요. 통보된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뭐 계약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되면. 그래서 집주인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압류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되도록이면 전 임차인, 나가는 임차인한테 가압류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서를 받아놓으신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소송이 걸린다든가 했을 때 이분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해놨을 때 그 임대인이나 아니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날릴 일이 조금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주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그 지역의 동주민센터라든가 월세계약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등기소에서 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귀찮더라도 등기소에서 하시면 계약서를 잊어버렸을 때 직인이 찍힌 증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등기소에서 하시고요. 주민센터에서 하시게 되면 같이 직인 찍힌 게 없기 때문에 잊어버린 계약서 잊어버리면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도록이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등기소에서 좀 하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보증금을 올려가지고 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그럴 때는 다시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올린 만큼에 대한 부분을 근저당 날짜에 맞춰갖고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증금이 작으신 분들은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소액보증금, 그러니까 그 임차에 대한 가압류 금지법이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3,200만 원을 올랐기 때문에 3,200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임차인 적은 수액의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등기부도 꼭 확인해야 되고요.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 여부도 확인하시고요. 확정일자 받을 때는 되도록이면 등기소를 이용해보자라는 중요한 팁들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요. 미처 다 체크 못하셨다 하시면요. 이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또 밤에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역시 전화, 문자 상담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관심 많이 가지는 방송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네. 어떤 고민 들고 연락하셨어요? 예, 제가 신축한 지 한 2년 좀 안 된 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네. 33평형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분양가보다 한 6, 7천 하락돼 있어요, 아이고, 시세가. 네. 그래서 그 주변 시세 좀 알아보고 제가 좀 더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자, 그럼 어떤 아파트인지 아파트 이름 부탁드릴게요. 네네. 동원 대잡이고요. 네. 신월 5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원 대자뷰 신월 5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받으셨는데 네네. 현재 한 6, 7정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시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신 만큼요. 정말 정확하게 진단 내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주변에 네, 이제 반갑습니다. 네네. 개발 라인도 많고 마곡지구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발산도 그렇고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한 개발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네네. 지도를 보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가지고 계신 주택 주변을 보시게 되면 지금 네. 뭐 우리 지금 이슈로 떠올리고 있는 강서 마곡지구, 그 다음에 네네. 이제 발산지구도 있고요. 우리 이제 네네. 시청자분의 물건은 그 밑에 이제 수명산 파크, 그러니까 수명산을 배경으로 지금 갖고 계시죠. 네네. 근데 요 아파트가 네. 주변에 있는 강서 아파트랑 가격대가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흐르는 강서 게. 아파트요? 네네, 네네. 강서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지도상에. 이제 네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우장산 힐스테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아이파크라든가 이제 힐스테이트 또 3지구가
예정이죠. 요런 네네. 것들이 가격들이 지금 현재 1,700만 원 선에 지금 있어요. 평당가가. 1,700만 원 평당이요? 네네네. 그 네네. 위에들은 지금 마곡지구도 1,200, 1,300대 지금 가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네.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1,350대, 1,400대 지금 하고 있어요. 화곡 푸르지오도 있고. 1,300대, 1,400대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네.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 대단지에 비해서 이제 지금 현재 3억 6천대면은 가격에 대한 인정을 좀 못 받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교통 자체가 안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요게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네네. 가격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빠진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네네. 차후 지금 2016년도에 마곡지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움직이고 화곡 3주구도 그렇고 2016년도. 예. 네네. 이렇게 다른 쪽으로 수요층이 밀릴 때 그때 제 가격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훨씬 더 편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네네. 밀릴 수가 있어서 중요한 건 2년 있다가 전세가 네. 지금 막 돌아가기 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데 지금 네. 현재 전세가 들어있는 상황을 다시 임대를 놓을 때쯤 해가지고요. 가격이 조금 받쳐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조금 잡아봤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뭐 가격이 더 빠지진 않겠지만 네네. 막 올라간다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 네. 대한 시세 상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때부터 미리 오셨으면은, 좀 좋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네. 예, 우선은 이 대단지 아파트에 이게 좀 밀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보다 빠지진 않지만 올라가는 건 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2년 후에 이제 재임대를 할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좀 잡아 보셔가지고 매도하시고 지역으로 그때 가서 또 변화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네. 그때쯤 해가지고 한번 다른 곳으로 점핑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가격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점 이야기해 추가 하락 주셨어요. 가능성 없다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 가격 상승 가능성 역시 함께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전세 네. 만기 시에 한번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또 네. 들고 계시다가요. 뭐 방향이 바뀐다 싶을 때쯤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네네. 잘 알겠고요. 그 네. 근처에 네. 경전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그거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 수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호재거리가 하나 있었군요. 한번 이야기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예, 이제 경전철도 들어서고요. 여기 이제 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 9호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9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9호선. 예, 9호선도 있고 지금 현재 5호선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공항철도도 있고 한데요. 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마곡지구에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수명산 파크가 아니라 수명산 동원 대자뷰 이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가격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그 전철이 들어서면서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대단지가 굉장히 큰 단지가 그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전부 집중되는 거죠. 네. 현재 시장에서는 거기가 뭐 미분양도 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1등 지역이 현재 지금 가격대가 1,500대에서 1,700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분양을 1,200대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받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여기는 오를 수 있는데 현재 가지고 가셨던 물건들은 대단지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가격이 그때 시점쯤 되면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2년 있다가라도요, 분위기를 얼른 타셔가지고 막 움직일 때 그때 어떻게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언제든지 다시 전화 알았고요. 주세요. 네, 다음에 한번 전화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다음 분 전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고민이십니까? 예, 제가 2009년도 10월 달에요. 네네. 은평구 중산동에 네, 은평구 중산동이요. 170-8번지예요. 네, 170-8번지. 네. 예, 그게 연립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연립이 그게 당시 재개발 촉진으로 해서 재개발 된다고 해서 이제 제가 투자 목적으로 네. 했었는데 네. 예, 지금
지금 현재 그 재개발이 계속 된다 안 된다 계속 말이 많은데 이게 얼마 전에评비위원회가 뭐 구성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재개발 시점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뭐 투자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좀 네. 궁금해서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평구 증산동 빌라 170-8번지인데 최근에 이 개발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점만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때 당시 뭔가 이슈를 듣고 사신 것 같아요. 뭐 네. 개발이 된다 하니까 이제 얼른 가셔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자, 지도를 네.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파란 선 안이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지금 현재 들어있죠. 요렇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2012년도 촉진지구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 실태조사 결과,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실태조사 결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사업이 진행이 되는 방향은 되게 많은데 2010년도 당시부터 해갖고 투자처이긴 확실했던 건 맞는데요. 지금 지역마다 반대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막 더뎌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랬던 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출구 전략으로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상당히 얼음장처럼 차갑게 지금 자리 잡았던 게 완전히 거래도 멸실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때보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4년 전에 보다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태가 어려운데 지금 약간 지금 요런 그 사업 실태 조사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이 물건에 대한 다시 이쪽으로 사들이는 사람들 매수층이 아주 살짝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지금 잡고 한 번쯤 나와 볼 수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기다리시지는 마시고 지금 바람이 살짝 불 수 있을 때 좀 나오셔서 조금 더 진행이 빨리 되는 곳으로 움직이는 걸 지금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내가 산 금액보다 평가 금액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때 너무 높이 가격을 사신 것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평가액이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이 물건을 살 때 같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아직 맥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둥글렇게 해가지고 팔고 나오실 수가 있는데 답이 다 나오고 되면 분명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대에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빠져나오시기를 지금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일반 분양가가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이제는 저렴하죠. 비싸게 하면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다른 때랑 같지 않게 지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 대비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또 보여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가치 또한 또 조금 더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이 잘 또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리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반대파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장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오르다가도 다시 또 얼음장이 왔던 시대처럼 수요층이 다시 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좀 바람이 불었으니까 조금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손해를 좀 본다 싶으시더라도 좋은 지역에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덜 받고 파신 상황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다른 물건도 사들이는 전략을 세우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빌라 자체의 평가액이 낮게 나오면은 또 더 실망을 또 커지시니까 우선은 상암동 개발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다시 분위기가 뜰 수 있으니까 이 분위기 타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매도해갖고 손해본 걸 다시 다른 데서 컴프라치 할 수 있게끔 또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지금 그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계산하셔가지고요. 지금 그 매도 타이밍으로 지금 잡으셔갖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람이 살짝 부니까. 네, 시청자님, 지금부터 하실 일은요, 시장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계시다가요, 분위기 보시면서 슬쩍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시는 거거든요. 네, 저희 이런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꼭 참고하고 움직여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좀 더 속도 붙여서 다음 분 전화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아니, 빌라를 팔아야 될까, 어쩌야 될까,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빌라요? 우리, 쌍문 1동 네, 531에 531에 29호요. 예, 네, 매입하신 지 오래되셨고요. 한 4년 됐습니다. 4년 됐고요. 현재 예. 매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전략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투자 겸 아니면은 이제 뭐, 거주 겸 동시에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네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의 한번 물건지를 한번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한 데 이곳인데요. 네. 특별한 개발 라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우이선 공사 뭐 외에는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자체 개발의 어떤 개발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조금 오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 우이 경전철에 대한 바람을 타고 지금 네. 누군가가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매도 타이밍을 지금 잡아가지고 팔고 나오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별히 뭐 다른 그런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이상 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뭐랄까, 지금 현재 다세대라든가 이런 게 건축이 지금 현재 늘어나면서 이쪽 네. 지역에 이 다른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살 수 있는 새로운 주택들이 있고요. 네. 지금 매가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요. 깔고 앉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세로 들어가고 투자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네. 개인 상황에 따라서 컨설팅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더 오른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매도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하시고 나서 차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다 방송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기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문자로도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게요. 뒷번호 4356님이 보내주셨어요.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 주의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자, 배우자의 부동산 증여 시 투자 팁이 되겠네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그냥 증여할 때 혼인기간만 연결돼 있으면 되고요. 네. 또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죠. 이제 자녀 공제가 성년자죠. 성년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천만 원으로 이제 늘어났죠. 근데 이제 세테크 차원에서 한번 팁을 드리자면, 6억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자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 일부러 6억씩 이렇게 증여를 해 놓으시면은 많은 세테크가 되겠죠. 아, 올해 어차피 같이 사니까 10년에 한 번씩 공제를 해주자라는 그렇죠. 예, 예. 이야기로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신하선 대표와 함께 전화 문자 상담 이어왔고요. 또 무료 세미나 일정까지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쪽입니다. 02797-0300번 관련 문의사항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일부 순서 함께해 주신 분은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떴다방이 방문객의 개인정보로 돈을 챙긴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허수로 청약에 참여해 흥행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독산동의 아파트 분양 현장. 아주머니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떴다방들이 분양권을 전매해 이익을 챙겼는데요. 요즘 떴다방들은 하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떴다방은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분양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합니다. 분양업체는 떴다방을 대상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단 방문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받은 뒤 여기에 포함된 최종 계약자 명수만큼 마케팅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둘째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 접수에 떴다방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교환을 좀 해요. 건설사는 청약이 1000대를 그냥 하는데 어차피 청약이 한 100개밖에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청약률이 더 낮으면 그 100개 들어간 청약마저도 계약이 안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청약 경쟁률이 계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떴다방은 특히 미분양이 유력한 현장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주택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떴다방을 갖다가 고용해서 조성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분양 수요자한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갖다 교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하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분양시장의 부도덕한 상술이 주택시장 침체, 전셋값 고공행진 속에 큰맘 먹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소비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세종시의 아파트 전셋값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세종시 아파트의 지난 1월 전셋값이 한 달 전보다 0.39% 하락했습니다. 세종시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 세종정부청사 1차 이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아파트 1,944세대가 한꺼번에 입주를 시작하는 등 아파트 전세 물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 지침을 대폭 개정해 올해 지원사업부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가운데 민간 부담금을 제외한 재정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돼 중소기업에게는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종전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SK건설이 국내 건설업계에 처음으로 해외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사업에 진출합니다. SK건설은 오늘 호주의 매그놀리아 LNG사와 미국 루이지애나주 찰소 인근에 연산 34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짓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 이후 SK건설은 오는 2015년 초 매그놀리아 LNG와 본 계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 수주 금액은 15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NTN투데이가 방송됩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지난 주말 한 이통사가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1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 7곳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6억 9,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쏟아지는 사퇴 압박에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매일 오후 6시 NTN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떴다방을 물리칠 돈 되는 매물 정보가 떴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3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요. ENR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오늘도 좀 활기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철문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발 굉장히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현재 다양한 개발과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입니다. 서부권의 중심지를 도약하고 있는 합정동인데요. 이 합정동 그 역세권 주변에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정동 쪽으로 잠시 후에 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연아 소장님, 오늘 유난히도 화사하게 오셨는데요. 네. 어떤 정보시죠? 제가 요즘 그래도 한남뉴타운 3구역에서 그래도 오늘 가장 저렴한 매물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가장 작은 거로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대출 이자 부담 없이요. 실투 2억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한남뉴타운 3구역 매물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죠.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서 실투는 실제 투자 금액입니다, 여러분. 자,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내 다세대 주택입니다. 중앙선 한남역 도보 12분 거리고요. 5층 건물 중 1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4억 원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했습니다. 이 기존의 한남뉴타운 쪽엔 상당히 이제 고급 주택 쪽으로 초점을 두셔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이번엔 어떤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2억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요. 이 빌라가요. 이 다세대 주택이 지은 지 이제 1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 내 매물치고는 신축 그러니까 아기급에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매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신축이다 보니까요. 투룸입니다. 월세가 보증금 2천에 60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1억 8천만 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월세로 대출 이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금이 2억 원이더라도 2억 원 나머지 그 대출금에 대한 그 이자 부담감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한남뉴타운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렇게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물들이 지금 갑자기 사라지고요. 또 어떤 시청자분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지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은 지금 다 소진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처럼 하루 아침에 그거는 주인 마음대로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렇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남뉴타운에서는 비교적 신축에 속하는 정보고요. 이 부동산이고요. 가격 메리트가 높다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또 주변 상황까지 두루두루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입지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남뉴타운 3구역 역시 한강 조망권 들 수 네. 있겠습니다. 한강 조망권이 있고요. 후에 이제 개발이 됐을 때 민족공원과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한 남산공원 조망권까지 모두 확보가 가능한 자연환경이 굉장히 입지가 우수합니다. 나중에 개발 후에는요.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의 중심지로 거듭날 지역으로서요. 앞으로 이 지역은요. 강남을 대체하는 투자 1순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의 강남처럼 가격 상승 속도 굉장히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한남뉴타운 3구역 개발 진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조합 설립 인가가 2012년에 났고요. 네.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거쳐서 2016년에 관리 처분 인가 그리고 2019년 말쯤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뉴타운 출구 전략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성이 없는 곳은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빨리 제외시켜버리고요. 정말 가능성이 있고요. 빨리 지금 지지부진했던 그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은 빨리빨리 뉴타운 개발을 진행을 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도정법이 개정되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은요. 이제 시작하는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50% 낮아진 가격에서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요.
발빠르게 지금 투자는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속도가 앞으로 빨라질 것이고 여기에 또 희소성까지 더해질 것이다. 현 관심 가져보자라는 언급이셨는데 건물 특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은 지 한 12년 정도 됐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2002년에 지어졌습니다. 네. 총 5층 중 지금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이 약 12평 반 정도 되는데요. 본 매물은 보증금 2천에 60만 원이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1억 8천을 이용했을 때는요. 대출금, 이자를 모두 이 월세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층 중에 1층인데요. 내부 상황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원빌라입니다. 원빌라인데 분리 다세대가 아니고 전환 다세대가 아닌 원빌라이기 때문에 24평과 32평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적지만 추후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비용을 줄이시고 나중에 대출 감당이 되시거나 아니면 비용 충당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매물은 지금 그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 적기라는 점 강조해 주셨어요. 매매가는 4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이었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었어. 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합정동 매물 정보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지나가죠. 합정역 도보 6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1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으로 왔습니다. 일단 합정역, 이 더블 역세권과 인접해 있다는 점 눈에 띄는데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마포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합정동 같은 경우는 인근의 재개발과 더불어서 역세권 개발로서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합정역과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인데 이곳과 도보로 약 6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단지, 역세권 개발단지, 인근의 상암 DMC, 그리고 바로 인근의 홍대 상권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인구 이입 효과로 인해서 임대차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이 매물이 투룸인데요. 4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로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합정하면 정말 딱 떠오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주변 지역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입지적인 면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익형 부동산 1번지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인구입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한강변 시민공원과 역세권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쾌적성 또한 상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역세권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주변 지역으로 바로 하단 쪽에 보시면은 여의도라든지 영등포의 주변에 많은 인구 유입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우측편은 당리 발전소와 바로 홍대 상권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가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바로 왼쪽 지역으로 보시면은 다양한 공원이 있습니다. 하늘공원이라든지 난지도공원, 한강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단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우수한 대학군과 더불어서 신촌이나 이대에 풍부한 상권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 매물이 앞으로 서부권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촌, 홍대, 여의도, 영등포, 상암, DMC 제가 알고 있는 웬만한 도시 이름은 다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주변 지역에 굉장히 큰 도심지가 인접해 있다는 점 포인트 언급해 주셨는데 자, 마포구 일대 개발 호재도 최근 많아요. 역세권 관련한 소식도 들리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산보다 요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굵직한 개발 호재는 합정 역세권 주변이죠.
구역인데요. 바로 인접지인데요. 이 역세권 개발이 9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부가 효과로 인해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 지하철로 세정거장 정도의 실질적으로 상암 DMC 업무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8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최근에 롯데 그 쇼핑몰이 이 주변 지역 역세권에 지어질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가 효과가 한층 더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합정역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근에 홍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민자 역사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사이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풍부한 유동인구, 또 디자인 출판 지구라든지 주변 지역의 관광 호텔이나 서비스 산업으로 많은 그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가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인근 지역의 그린웨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강을 바로 강변북로를 그 지상 구간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근에 보면은 그 군부대가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 군부대도 향후에는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부가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학생 수요도 주변에 많고요. 업무단지 사이에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도 풍부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임대 수요를 세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학생 수요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수한 대학군으로서 인근에 보시면 홍대라든지 서강대, 그리고 연대, 이대의 다양한 대학군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 학생 수가 9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임대차 수요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 지역 업무단지가 상당히 많죠. 바로 인근 지역 한강을 건너시면 여의도라든지 또 상암 DMC 업무단지, 용산과 홍대 주변의 그 직주 근접한 상권의 그 고용 창출 인구,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인구 구조로 인해서 그만큼 실수요가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경의선과 공항철도 인근에 2호선과 또 2호선과 6호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 이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서울역에 버금가는 그런 풍부한 유동인구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대 수요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 2월 초입니다. 그런데 1월에 준공이 된 건물이에요. 건물 특징은 어떤지, 가격은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나요? 예, 일단 건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시면 본 매물은 사면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예감부터가 깔끔하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1층은 주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세대당 100% 이상의 주차율이 가능하다. 또 바로 인근에 도보 30초 이내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에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자 시설이 되어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투룸이면서 약간의 그 넓은 거실로 인해서 실제로 공간의 여유로움이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또 사이즈가 좀 작은 발코니가 서비스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에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근 시세에 대비했을 때 약 2천 정도는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임대를 원하실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에서 8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한 달에 순수하니 약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역세권의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저렴하고 주요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역세권 신축 매물 정보였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이었네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하나의 정보 더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6월로 여름으로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메리트 가졌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뭐 속에 뭐라고 하죠? 진주?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냥 이 지역은요, 9호선이 지금 공사 중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석촌동하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촌동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역이 뜨는 이유가요. 주위에 풍부한 개발 호재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9호선 연장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또한 제2 롯데월드가 정거장으로 한 정거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문정동 법조타운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 다른 업무 시설도 같이 들어서 오기 때문에 유입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그냥 지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집가 상승이 예견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석촌역과 굉장히 인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촌하면 석촌호수도 생각이 나고요. 주변에 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석촌호수가 지금 조금 더러워요. 지금 공사 중 때문에 조금 더러운데 예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쾌적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롯데월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 여파로 인해서 공사에 의한 공기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개발에서 제일 눈에 띄게 서울 시내에서 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석촌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보 이 매물 입지에서 7분 거리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이 8호선을 통해서 한정거장이면 바로 잠실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 굉장히 뛰어나고요. 석촌 호수까지는 도보 한 10분 이내면은 운동 코스로도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9호선 개통 호재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 롯데월드 얘기해 주시니까요. 네. 그럼 잠실역인가요? 2호선과도 네. 가깝지 않나요? 네, 2호선하고 굉장히 가까운데요. 자, 이 롯데월드가 2015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거의 그 공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 건립됨에 의해서 그 고용 창출 효과가 2, 3만 명이 예상되고요. 또한 네.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광 수입만으로 약 2조 원이 예상되니까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문정동 법조타운의 배후 주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완공 예정입니다. 동부지법, 동부지검, 서울구치소, 미래형 업무단지인 신소재, 로봇 이런 업무 관련 소재들도 같이 업무 관련 빌딩들도 같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4만 명에서 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변에 가락 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개선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키포인트는요. 여긴 9호선 잠실 롯데월드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잠실의 인근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도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 꾸준히 5년 동안에 꾸준히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이주 수요에 의한 배후 주거 지역으로도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네, 석촌역, 잠실역을 이용 가능하고요. 제2롯데월드, 가락시형 현대화 사업이나 문정동 법조타운 등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수혜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올해 6월입니다. 여름에 준공 예정이에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고요. 2014년이죠. 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용이 14평으로 방 2개, 거실과 주방이 확실히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전용이 넓기 때문에요,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합하고요. 또한 그 자녀, 학생을 둔 그 학부형들도 같이 세 식구 정도가 거주하기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처에 그 둔촌 주공 아파트라든지 고덕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주했을 때 그 사이즈에 맞는 그런 비슷한 사이즈의 아파트 소형주택으로서 앞으로 임대를 준비하시는 임대 수요를 준비하시는 임대 수익
그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인지 가격 메리트까지 분석해 볼게요. 본 매물은 매매 가격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전세는 2억 1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실제 투자금이 4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전환 시에는요. 대출 1억 4천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이 되고요. 월세는 월 80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 수익률로는 6%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매매가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송파동, 합정동, 그리고 한남 뉴타운 세 곳의 정보를 저희가 훑어봤습니다. 022077-6393번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은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